여러분 드디어 초등 5, 6학년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자, 초등 5, 6학년 부모님이시거나 또는 앞두고 있으신 부모님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3가지 팁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잘해야 아이가 잘한다. 초등맘 TV. 안녕하세요. 즐거운 초등 영어의 지니쌤입니다. 초등 5, 6학년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등 5, 6학년 뭐가 필요할까요? 자, 감이 혹시 오시나요? 네, 맞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예상하셨을 겁니다. 네, 바로 문법입니다. 그래머죠. 너무 중요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난코스예요, 사실. 5, 6학년 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이 이런 문법의 방대함을 다 이해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어른들이 이 과정들이 굉장히 지난하고 힘들고 오래 걸린다라는 거를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이거 한 번 했는데 왜 못해? 이거 2번 했는데 왜 못해? 이거 벌써 3번째야. 왜 이해를 못하니?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해 못하는 게 너무 당연해요. 초등 5학년, 6학년 학생들이 이걸 한 번에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입장이 되셔서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만 못하는 거 아니에요. 모두 다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초등 저학년 때 아이들이 이게 문법인지 뭔지 잘 모를 때 접하면 좀 좋은 그런 문법책을 소개한 영상 링크가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초등 고학년 때 이제 본격적으로 문법을 하면 좋을 때 필요한 문법 교재들 제가 추천한 것들도 영상이 있어요. 이 2개 중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영상 먼저 보고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법이라는 거는요, 사실 어떤 언어가 규칙이 원래 있어서 그 규칙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다 보니까 언어를 쓰다 보니까 이런 패턴이 있네? 이런 규칙이 있구나 라고 해서 모아서 정리를 해보니까 이걸 문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의 규칙 자체가 굉장히 방대하고 예외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거를 배우는 과정들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지난하고 힘든 과정이라는 거를 학부모님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5, 6학년 때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문법을 접해야 되냐면요. 팔품사, 문장 성분, 그리고 투부정사, 동명사, 현재 완료 이런 등등의 좀 어려운 한자어가 섞인 문법 용어들을 접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한 번에 이 개념들을 전부 다 이해를 하거나 이 전체적인 구조나 판을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가지 책을 여러 번 뭐 그냥 몇 회독을 한다고 해서 이게 끝나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 책을 몇 번 돌렸다더라, 또 어떤 아이는 이 책을 몇 번 끝냈다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거기에 또 현혹되지 마시고요. 우리 아이 페이스에 맞게 그냥 차근차근 진도 나가시면 괜찮습니다. 자, 2번째는요. 바로 이 문법이랑 연관이 되는데요. 쓰기예요. 자, 쓰기 제가 3, 4학년 말씀드렸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냥 단어나 어구 정도의 스펠링 정도를 익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5, 6학년에는요, 이게 full sentence, 이제 하나의 문장을 완성해야 돼요. 그게 뭐 길어도 좋고 짧아도 좋지만 어쨌든 문장이 완전한 문장 하나를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5, 6학년 성취 기준에 부합하는 능력치예요. 그래서 요때 쓰기 라이팅은 아직 우리 아이가 잘 못해요 라고 그냥 흘려보내실 것이 아니라 문법을 할 때 같이 해주시면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문법할 때 우리가 문장의 5형식 배우잖아요.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그 동사가 뭐냐에 따라서 뒤에 목적어가 오기도 하고 보어가 오기도 하고 그냥 뭐 전치사 구가 오기도 하고 목적어가 2개 오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것들의 문장 구조를 배울 때 우리가 우리말에서 짧은 글짓기 하듯이 그냥 하나씩 써보는 거예요. 아주 기초 단계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좋은 문장을 베껴 쓰는 연습부터 하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쓰기를 이제부터는 조금 시작하고 그다음에 어떤 글을 쓰거나 문장을 쓸 때 반드시 full sentence로 써야 하는 연습을 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쓰기를 반드시 접하게 해주셔야 돼요. 쓰기는 남의 일이야. 아직 우리 아이는 부족해 라고 생각하시면서 쓰기 라이팅을 좀 미루지 마시고요. 이 시기에는 한 번쯤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뭐 쓰기 단계이긴 하지만 학교에서도
편지 쓰기, 초대장 쓰기, 그리고 뭐 간단한 뭐 자기소개하기 등의 글을 쓰는 어떤 문단을 완성하는 그런 성취 기준을 요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쓰기 한번 시도해 볼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요, 좀 의외일 수 있는데요. 제가 영어 전문가이긴 하지만 또 두 딸을 키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큰아이가 지금 이제 5학년이에요. 제가 뭐 둘째도 그렇고 첫째도 그렇고 굉장히 영어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모국어예요. 네, 국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영어 실력이 점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떤 벽에 부딪히거나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저학년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5, 6학년쯤 되면은 굉장히 오래 하고 많이 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이 수준을 뛰어넘지 못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모국어의 문제가 많았어요. 제가 주변에 다른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또는 저희 아이를 또 유심히 관찰해보고 하면서 느낀 거는요. 모국어가 탄탄하게 되어 있고 모국어 어휘력이 좋으면 영어에서도 그 어휘력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5, 6학년 때가요, 모국어를 이용해서 사고의 확장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모국어가 부족하고 모국어 학습이나 모국어로 된 글쓰기, 모국어로 된 책 읽기를 많이 하지 않은 친구들이 영어에서 어느 순간 한계를 느끼게 돼요. 그 시기가 5, 6학년에 많이 나타납니다. 해석을 할 때 우리말이 자연스럽지 않으면 해석이 어색해지고 그 해석을 해놓고도 본인이 이해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맞닥뜨려지거든요. 그게 바로 모국어예요. 모국어에 문제가 있을 때예요. 그런데 이거를 중학교 가서 뭔가를 고치겠다? 이러면 좀 늦습니다. 그래서 모국어 그리고 국어의 문제는요. 초등 전에 해결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국어 책도 많이 읽게 하고요. 그리고 글쓰기도 많이 쓰게 합니다. 그리고 국어로 글쓰기를 해본 친구들, 국어로 책을 많이 읽어본 친구들이 영어로 쓸 거리가 있어요. 쓸 거리가 없어서 아이들이 못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쓸 거리를 제공해 주려면 모국어로도 많이 써봐야 돼요. 그래서 많이 써보고 그 다음에 글도 많이 읽어야 되고요. 글의 종류도 점점 다양해져야 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알고 계시는 것과 모르고 계시는 것에는 좀 차이가 있어요. 미리 알고 대응을 하시면 훨씬 더 아이들한테 주실 수 있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것을 넣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5, 6학년 때 여러분들 놓치지 마셔야 될 것. 첫 번째, grammar. 두 번째, 쓰기, writing이고요. 세 번째, 모국어 능력입니다. 자, 특히 모국어 능력 중에서도 어휘를 한자어가 섞여 있는 어휘들을 많이 모르거나 추상적인 뜻을 가진 어휘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조금 넣어주시고 보충해 주시면 이게 영어 학습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꿀팁이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다음 주에는요, 이제 예비 중등들 있죠. 중학교에 가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뭘 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